AI가 대신 돈 관리해주는 시대, 돈 모으는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돈 관리를 잘하려면 굉장히 부지런해야 했습니다. 직접 가계부를 쓰고 카드 내역을 보고 예산도 계속 수정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AI가 그런 반복적인 관리들을 도와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은 AI가 어떻게 우리의 돈 관리를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돈 관리를 오래 못할까요? 사실 돈 관리는 정보보다 귀찮음과의 싸움에 더 가깝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계속하지 못해서입니다. 가계부는 며칠 쓰다 끝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번엔 진짜 해봐야지 하고 3일 만에 포기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또 예산은 세워도 흐트러지고 소비는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뇌 자체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도 사람은 현재의 만족을 미래의 이익보다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돈 문제는 정보 부족보다 습관과 지속성, 그리고 감정의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AI는 이런 귀찮은 반복 일을 특히 잘한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가 AI 돈 관리의 핵심입니다. AI가 바꾸고 있는 돈 관리 5가지. 첫 번째, 지출 분석 자동화입니다. 예전에는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직접 정리해야 했지만 이제는 금융 앱들이 카드와 계좌 데이터를 바탕으로 식비, 교통비, 쇼핑, 구독 서비스 등을 자동으로 분류해 줍니다. 그리고 단순 정리해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놓치기 쉬운 소비 패턴까지 찾아냅니다. AI는 이렇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외식비가 지난달보다 22% 증가했습니다. 사람이 보면 그냥 지나칠 숫자인데 AI는 패턴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주말 소비 비중이 높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가 있습니다. 특히 작은 구독 서비스들은 모르는 사이 계속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어쩌면 이제 돈 관리는 기억력 싸움이 아니라 시스템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모든 사람에게 맞는 예산은 없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맞춤형 예산 관리입니다. 사람마다 소비 구조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식비 비중이 높고 어떤 사람은 취미나 이동 비용이 큽니다. AI는 사용자의 소비 흐름을 분석해서 현실적으로 유지 가능한 예산 구조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획일적인 식비 얼마, 저축 얼마가 아니라 개인의 생활 리듬에 맞춘 예산 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식비 상한 자동 제한, 비정기 지출 대비 예산 설정, 월급날 이후 소비 분배 추천, 여행 보험 세금 대비 예산 설계.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오래가는 돈 관리는 극단적인 절약보다 지속 가능한 구조에 더 가깝습니다. 무조건 아끼는 게 아니라 내 생활을 오래 유지 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야 한다는 건 압니다. 문제는 늘 남는 돈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저축과 투자 습관의 자동화입니다. 돈이 남으면 저축해야지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실제로는 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금융 서비스들은 남는 돈을 모으는 방식보다 먼저 자동으로 흐르게 만드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AI는 사용자의 돈의 흐름을 분석해서 자동 저축이나 자동 투자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잔돈 자동 저축, 월급 자동 분산, 과도한 소비 시 경고, 자동 투자 시스템 같은 기능들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미 로보 어드바이저와 자동 투자 서비스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돈은 의지만으로 모으기보다 자동으로 흘러가게 설계하는 것이 결국 구조가 사람을 이기게 만듭니다. 사실 소비의 가장 큰 적은 가격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네 번째는 충동 소비를 줄이는 경고 기능입니다. 많은 소비는 정보 부족보다 순간 감정 때문에 발생합니다. 스트레스, 외로움, 보상 심리 같은 감정이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AI는 사용자의 소비 패턴을 기반으로 과소비 위험이나 이상 소비를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주 쇼핑 지출이 평소보다 높습니다. 실시간 소비 경고. 현재 예산 대비 과소비 중입니다. 감정 소비 제어. 이번 달 남은 예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멈추게 하는 장치 역할. 이런 경고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사람이 잠깐 멈추고 생각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들에서도 소비 전에 잠시 멈추는 것만으로 충동 구매 확률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투자든 소비든 사람들은 생각보다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람은 공포에 팔고, 욕심에 사고, 스트레스에 소비합니다. 이때 AI는 최소한 감정적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AI의 큰 장점 중 하나는 감정 없이 패턴을 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AI는 이제 돈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돈을 지켜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 금융 실수와 사기 예방입니다. 이미 많은 금융사들은 AI를 활용해 의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I는 이렇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해외 결제 감지, 중복 결제 확인, 수상한 로그인 탐지, 보이스피싱 의심 패턴 감지. 사람은 작은 오류를 놓치기 쉽지만 AI는 반복적인 패턴 비교에 강합니다. 앞으로 AI는 돈을 불리는 도구뿐 아니라 돈을 지켜주는 시스템 역할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봉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매달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입니다. 연봉이 높아도 계속 적자라면 불안하고, 소득이 조금 낮아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 구조가 있으면 훨씬 건강합니다. AI는 이런 흐름을 분석해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돈 관리의 핵심은 현금 흐름. 소득보다 소비 구조가 중요. 작은 누수 관리가 장기적으로 큰 차이.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야 할 건 AI가 모든 걸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AI는 분석과 추천은 잘하지만 삶의 목표와 가치관까지 대신 결정해주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살지 말지, 안정성을 우선할지, 자유로운 삶을 선택할지, 언제 은퇴하고 싶은지, 이런 판단은 결국 사람의 몫입니다. 또한 AI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결국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왜곡되면 분석 정확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AI는 운전기사가 아니라 똑똑한 내비게이션에 더 가깝습니다. 방향은 결국 사람이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은 개인정보 보안 문제, AI 추천 과신 위험, 잘못된 데이터 분석 가능성, 투자 책임은 결국 본인에게 있음. 아이러니하게도 AI 시대가 될수록 더 중요해지는 인간 능력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기적 인내, 소비 절제, 목표 설정, 비교하지 않는 태도, 감정을 다루는 능력. 그래서 같은 월급이어도 누군가는 점점 편안해지고 누군가는 계속 불안합니다. 결국 돈 문제는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와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AI를 나 대신 생각해주는 존재로 보는 것보다 내 소비 습관을 더 잘 이해하게 도와주는 파트너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AI를 얼마나 쓰느냐보다 내 삶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일지도 모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책. 이 주제와 잘 어울리는 책은 더 사이콜로지 오브 머니입니다. 이 책 역시 돈 문제의 핵심은 정보보다 행동과 습관, 그리고 감정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중요한 메시지는 부는 한 번의 큰 선택보다 좋은 습관을 오래 반복하면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돈 관리도 AI 시대입니다. 더 이상 의지만으로 버티는 시대가 아니라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시대에 왔습니다. AI는 우리의 소비와 습관을 분석해 실수를 줄이고 돈의 흐름을 더 잘 관리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AI 자체보다 그 도구를 어떤 기준과 습관으로 활용하느냐입니다. 돈 문제는 여전히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과 감정, 그리고 반복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앞으로는 가장 열심히 관리하는 사람보다 좋은 시스템을 오래 유지하는 사람이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는 그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스마트 라이프 머니노트였습니다.